임신 중일 때 특히 잇몸과 치아가 많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자극적인 음식이나 치아에 좋지 않은 이에 붙는 음식들을 자주 드시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때문입니다. 산모 잇몸 질환은 임신 중독증과 저체중아 출산, 조산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치과 진료를 받으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치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과맨 김병직입니다. 오늘은 임산부 여러분들이 치아를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도 지금 아내가 둘째를 임신 중인데, 그래서 이 주제는 조금 더 다른 편들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둘째가 태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임산부분들 생각보다 잇몸이 자주 불편해지세요. 그런데 치과 가시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분들이 치과를 가시기 전에 어떻게 집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지, 또 관리를 잘 했는데도 부득이하게 치과에 가야 된다면 언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까지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신 중일 때 특히 잇몸과 치아가 많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자극적인 음식이나 치아에 좋지 않은 이에 붙는 음식들을 자주 드시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음식을 자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입안이 자주 산성이 되기 때문에 치아에는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음식들을 평소보다 자주 많이 드시게 되기 때문에 특히 치아와 잇몸이 약해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입덧 때문입니다. 입덧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구토를 자주 하시게 되시고, 그러면은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기 쉽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칫솔이나 치간칫솔, 치실 같은 게 입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게 되고 입덧을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중에는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 분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호르몬들은 작은 자극에도 잇몸이 예민하게 되고요. 또 염증도 더 자주 심하게 생기게 만듭니다. 때문에 조금만 관리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잇몸 염증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임신하면 몸도 힘든데 입안까지 힘들어서 산모분들이 굉장히 구강 관리하기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임신 중에 구강 관리하지 않으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와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산모 잇몸 질환은 임신 중독증과 저체중아 출산, 조산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구강 내 세균에서 나오는 독소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 자궁 수축을 유발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요. 심한 경우 태반 손상이나 임신성 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 놀랍게도 1kg 미만의 저체중아를 낳을 확률은 17.5배까지 증가된다고 합니다. 조산의 경우 확률이 3.5배 정도 증가되고요.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가정에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임신하시기 전에 치과에 한번 꼭 오시는 것을 저는 권유드립니다. 사실 근데 치과 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임산부분들은 불안해하시는 게 현실이에요. 임산부분들이 치과 방문을 꺼려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치과에서 사용하는 치과 마취제나 치료 후 드시게 되는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들이 태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시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치과에서 사용되는 약물이나 마취제, 처방하는 약품들은 산모에게 사용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약물들입니다. 또 엑스레이 촬영을 많이 걱정하실 텐데, 사실 모든 치아를 다 구내 방사선 촬영을 하거나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을 여러 장 찍어도 임산부에 허용되는 조사량보다 훨씬 아래니까 안심하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사실 저부터도 저희 와이프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찍는다고 하면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경우에는요, 치과에 미리 말씀을 하시면 납 방어복으로 배를 가리고 찍으시면은 아주 걱정 없이 찍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전해도요, 임산부분들이 불안하시는 게 사실이고, 또 치과 선생님들도 되도록 엑스레이를 안 찍으시려고 하고, 또 약 처방도 웬만하면 줄이려고 하는 게 현실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 구강 내 질환의 발병을 낮추고 어떻게 하면 치아를 가정에서 건강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임신 중인 분들 뿐만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산모분들께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임신 초기에는 입덧을 많이 하시죠. 근데 입덧을 하실 때 구토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위에서 올라오는 산성 성분이 치아를 사실 많이 부식시킵니다. 그리고 또 입안이 텁텁하다고 바로 양치질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치약 안에 들어있는 연마제 성분들이 치아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치를 바로 하지 마시고 베이킹 소다를 한 숟갈 정도 물에 넣으셔서 그걸로 가글을 하셔도 되고요. 혹시 이 베이킹 소다 말고 시판되는 구강 청결제 같은 걸로 입안을 헹궈내도 괜찮나요? 시판되는 구강 청결제에는 알코올 성분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수라도 소량을 삼키시게 되시면 사실 임신 중에 술을 드시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구강 청결제를 구비하셔서 그걸로 입안을 세척해 주시는 게 좋고요. 사실 그것이 너무 어렵다면 차라리 수돗물로 양치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덧 캔디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설탕이 함유되지 않는 자일리톨 캔디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잇몸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초미세모나 미세모 같은 부드러운 칫솔모로 손목의 진동을 이용해서 양치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소 치약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임산부분들이 비건 치약이나 불소가 들어가지 않는 치약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불소 치약을 인위적으로 퍼먹지 않으면 그런 불소의 영향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임산부분들이 마음이 그렇지 않죠. 굉장히 불안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불소가 500ppm 정도 들어간 저불소 치약들을 좀 사용을 해주시고요. 입안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헹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런 저불소 치약들이 맛이 연하고 부드러운 경우가 많고요. 또 어느 정도 불소도 들어있기 때문에 충치 예방 효과도 같이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임산부분들 사실 요즘 많이 아시겠지만 임신 중기 때 치과 치료 받으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임신 중기 때 태교 여행도 많이 가시고 하고 싶은 것도 좀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많은 임산부분들이 컨디션도 좀 좋아지시고 입덧도 잦아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평소와 다름없이 치실이나 치간칫솔, 워터픽 등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임신 중기는 아시다시피 태아가 안정되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꼭 치과에 한번 들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스케일링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이때는 발치나 임플란트 같이 굉장히 적극적인 치과 치료가 아니면 대부분 다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이 발치나 임플란트는 좀 어려운 건가요? 아무래도 임신하시게 되시면 임신성 치은염으로 잇몸이 굉장히 예민해지시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고 나서 그런 관리가 조금 더 어려워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시기에는 많이 해드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임신을 하게 되면 치과 의자에 앉아있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저희 와이프도 보통 좀 오래 못 앉아 있더라고요. 실제로 임산부분들의 경우 치과 진료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는 게 어려우실 수 있고요. 또 그런 자세 자체가 태아에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치과 진료를 받으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잘게 쪼개서 치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신 후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불소 치약 사용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너무 거동이 힘들고 몸이 힘드셔서 치실이나 치간칫솔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워터픽이라도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신 후기, 말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간은 임신 29주부터 40주, 출산 직전까지의 시기를 말하는데요. 사실 이때는 복부나 둔부 쪽에 통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래 누워 계시면 그런 통증들이 더 심해지게 돼서 아무래도 치과 진료 자체가 어려우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너무 아프고 응급한 상황이라면 치과 진료를 짧게 끊어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임신 중일 때는 환자분도 조심해야 되지만 저희 의료진들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임산부이신지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치과 의료진들 입장에서 임산부시냐고 먼저 선뜻 여쭙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분들께서도 먼저 적극적으로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을 했다고 꼭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임신 전후 치아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신 중기에는 치과 치료를 받으셔도 되는데 치과 가시는 게 겁이 나시거나 두려우셔서 치과 진료를 좀 미루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치과 질환을 방치해서 태아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꼭 치아에 이상이 있으시면 검진을 받으시고 집안에서도 각자 구강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임산부분들이나 임신 준비 중이신 분들 또 그 가족분들 궁금하신 게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